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서울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랬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친 주요 정책과 사업이 서울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팩트체크 한번 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펼친 사업 하나하나씩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 길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함께 하네요.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청년과 함께 네,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함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시켜봤습니다. 그러게 함께 함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앞으로는 함에서 주먹을 불끈 더욱더 져주시길 바라면서 박유진 의원님 한번 인사를 길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이 MTV에 나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부르면 늘 옵니다. 네. 오는데요.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네. 서울시 의회 중에서 어떤 위원회 활동하고 지금은 계신가요? 이제 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였고 네. 지금은 기획경제위원회라고요. 기획경제. 경제위원회라고 이제 기경이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이제 기경위는 네. 좀 위상이 좀 독특한 게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약간 이제 삼성 구조본 이런 것처럼 네. 비서실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조실과 경제실이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제를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기경위가 좀 위상이 좀 다르죠. 예. 거기에선 지금 어떤 이슈가 가장 좀 화제인가요? 기경위는 이번에 이제 아예 투자청을 만들겠다.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역점으로 원래는 서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투자 부서로 있던 것을 네. 투자 재단처럼 격상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글로벌 탑5 도시 이런 거 위상에 걸맞게 서울시 투자청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청사진 막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근사한 얘기인데 그러게요. 실제로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걱정과 우려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역시나 허우대만 번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지 이제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처럼 네. 또 무슨 투자청 뭐 이런 네. 이제 걱정이 일단 있죠. 이름은 그럴싸한데 예,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매주 사실 의원님 모시면 항상 이 질문 드리거든요. 의원님이 보고 듣고 겪은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예. 사람인가 행정가로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몇 차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는 시각이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하자면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설명이 네. 대입 사수생 같은 거예요. 대입 사수생? 그러니까 늘 내가 가고자 한 대학이 있는데 네. 그 앞에서 계속 사수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사수생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공회전하고 있다는 그 좌절감, 네. 행복해야 될 조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고자 하는 목표 직전에 있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대입 사수생에서 대입이란 대선이나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동안의 행정은 네.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낀다 이런 거와는 네. 늘 거리가 있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라는 꿈과 목표는 대권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일단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떠 있고 그러게요. 그걸 한마디로 압축시킨 설명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으로 민선 4기 시장을 이름 좋았었어요. 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더니 네. 알고 보니 업자와의 동행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늘 현실에 단단하게 발딛지 못하고 이상은 높고 그러니까 중간이 붕 떠 있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크고
돋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조급함으로 네. 한강 버스도 뭐 서울링도 그런 유사한 일들을 계속 우리가 목도했던 거죠. 네네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딱 와닿는 부분이 저도 항상 지망생을 주의하는 편이거든요. 예. 정치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 요 분들은 가장 어려워요, 뭔가. 항상 발을 현실에 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은 크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뚜렷하고 그런데 일단 현실이 뒷받침돼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느낌.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예. 딱 떠오르네요. 그런데요, 의원님, 저 의원님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명함을 받았는데 이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기획경제위원회 네. 울진에 연수 갔을 때요. 아, 핸드폰으로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그게 핸드폰으로 예, 그 울진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울진의 예. 하늘 예, 다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보고 야 너는 무슨 명함을 그렇게 사이비 종교 교육하냐 무슨 배경을 그런 걸 넣냐 이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핸드폰 사진 그대로 울진의 하늘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 같은 느낌 이런 사진이어가지고 아니 받다 보시고 신천지인가요? 막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나름 억울합니다. 굉장히 옷도 패셔너블하게 입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연수 이틀차 자다가 나온 그 복장 그대로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원래 홍보 마케팅 이쪽에 계셨었잖아요. 그쵸 이제 전 이제 광고 브랜드 마케팅 요 주제로 22년차 회사원이었죠. 아니 근데 어쩌다가 정치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요? 이제 김건희 혹시 국민대 동문이어서 그러신 제가 이제 제가 말았네. 제가 2000년도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사실 총학생회장만 아니었었어도 그렇게까지 책임감 느끼진 않았을 텐데 그냥 아무도 안 싸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위메프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만 창립 멤버로서 네네.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위메프라는 이름. 와. 저한테는 정말 자식 같은 회사인데 그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누가 총대 메고 안 싸워서 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예. 영세기 총학생회장까지 했는데 그래서 와. 투쟁 성명도 잘 쓰고 오. 200명 민주동문회 선배들 모아서 회사 다니시면서 학교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지금 당장 김건희 박사 논문 재조사 하지 않으면 우리 학적을 반납한다 이래서 졸업장을 반납해요. 근데 이제 그날 막내도 연세 제가 근데 막내였는데 네. 74년생이 네. 그 민주동문회 막 장영달 선배 이런 분들이 막 다 큰 어르신이어가지고 저의 연설이 그날 MBC 뉴스데스크 헤드라인으로 딱 나가면서 하룻밤에 네. 반 김건희 상징 인물이 된 거예요. 정치 다음날 전화가 그 이제 회사가 발칵 뒤집어. 정치 안 할 수 없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저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부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요. 와 근데 너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자식 같은 회사였지만 더 회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2달 뒤에 있었던 이제 지방선거에 제 은평 뉴타운 살고 있는데 차출이 돼요. 그때 후보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이게 선출직 공직자가 된 그런 삶입니다. 약간 슬픈 영화인데 슬픈 영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치 시작하시니까 아니 지금 매일 현타죠. 왜요? 왜냐면 막 오세훈 시장과 격렬하게 싸우고 와서 지금 오면 도대체 막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서울시 의회 구조가 7대 3이거든요. 국민의힘 7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은 뭐 단체로 삭발을 하던 투표 불참을 하던 뭐 반대를 하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고 네. 그 결과 TBS 방송국 날라가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되고 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되고 뭐 그냥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네. 지난 4년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유 좀 잠깐 눈물.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업자와의 동행이더라 이런 말도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드러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뭐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를 내걸고 그 체감을 모두 주권자가 느끼고 있잖아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 탄생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2468이었어요. 그러니까요.
2,468이 지금 5,600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막 그 토호제 막 주락펴락하면서 그 35일 만에 의사 번복하고 이런 난리를 쳐서 네. 그 후유증으로 아파트값이 막 폭등하고 출렁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일관되게 타협 없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명확한 팩트를 주권자가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 흐름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때 반드시 서울시장 탈환하고 다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반 김건희의 상징과 함께하는 네, 오늘 왜 그랬어. 오늘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내용이요. 진짜 중요한데 서울 시민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달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일상과 직결된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안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발표를 들으면 늘 유려해요. 아, 예. 예, 정말 아름답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게 발표를 듣고 나서 아까 막 다시 강북 전성 시대 막 이런 거 막 표현 내걸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일상을 돌아보면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었지가 요원한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희도 초대받는데 안 가요. 자치구 의원들한테도 초대장이 오거든요. 아, 업무 보고 네네네. 오라고. 오. 네, 가봐야 어차피 나올 말이 뻔해서 네, 안 봐도 본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 시의원님들은 안 가실 수 없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뭐 극한 직업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예. 항상 우리보다 훨씬 힘든 주권자들이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막 얼굴은 미소 짓고 눈가는 촉촉한 상태로 이렇게. 아니 근데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 삶에서 정치의 기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저 겨우 4년 차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그냥 회사 다니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 네네. 정치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표명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아 저는 좀 이게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재능 기부 같은 걸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제가 이제 광고 브랜드 마케팅 이 부문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슬로건, 박영선 서울시장 슬로건 뭐 이런 것들 늘 만들어드리고 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함께 하셨었구나. 예 그런 일종의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마땅한 민주 시민을 지향하는 삶으로서의 재능 기부 같은 거는 늘 참여는. 해왔었는데 이렇게 김건희 때문에 제가 정말 국민대 예, 총학생회장만 아니었어도 아유 예. 제가 진짜 정치 같은 거 안 한다고 네. 22년간 무던히 피해왔던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쟤 나중에 정치하려고 정치하려고 출마한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저 혼자 괜히 보셨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걸 막 이렇게 무던히 맞아. 증명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 외통수에 걸린 거. 의심했던 분들 이거 봐 지금 딱이네 이럴 수 있죠. 직접 들으셨어요? 저 그럼요. 아니 떼시고 나서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걱정하던 친구들, 네. 또 선후배들이 이제 오세훈 저격수, 박효진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네. 그래도 제 역할 잘해서 뿌듯하다 네. 그런 얘기에 막 아, 네.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의원님의 어떤 정치적인 뭐 행보 자체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다룰 내용은 서울시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싱크홀이에요. 싱크홀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싱크홀 관련 사건, 사고 관련 통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사건은 저희들은 있긴 있는데 그 수치적으로 잘 뭐 추산되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싱크홀은 아마 이제 관련 준비된 자료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작년보다 2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직, 현직 구분해 가면서 지금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굉장히 네. 그렇죠.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문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문제 중에 현재 오세훈 시장은 무려 4번째 서울시장이에요. 맞아요. 한성 탄윤 이후 이래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서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온 지도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 통틀어 이 한양 땅을 나왔어. 이렇게 오랫동안 내 책임 하에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건 지금 표면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문제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네, 당신은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 네. 이게 사고가 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빈번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잊을만 하면 큰 사고식이 하나 터지고. 그거는 딱 그 데이터로만 보면 네. 이미 때가 오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워요. 88 서울 올림픽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거의 40년 20년 따지면 4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곳이 그 사건이 어떤 이 사회 인프라적 큰 변화냐면 네.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전 세계 인류 앞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그야말로 데뷔하는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강 정합 정비를 시작으로 말 그대로 천지 개벽 수준의 서울시를 다 뜯어 고치거든요. 갈아엎은 거죠. 갈아엎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미 깔렸던 이제 하수 관로, 상수도 이런 게 이제 4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40년 그 멀쩡한 배관도 40년 동안 쓰고 나면 여기저기 새기 마련인데 40년의 그런 물리적 시간 플러스 더하기 네. 지금 거의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지하철 그러니까요. 공사들 또 가스 관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하라는 공간을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통해서 이를테면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어디 하나 팍 충격을 주고 그냥 덮고 나면 몰랐던 네, 이런 네. 일들이 여기저기서 누적되었던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러므로 4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부터는 이 물리적으로 위험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예년 대비의 활동이 아니라 예년 지금까지의 활동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 활동을 마땅히 했어야 될 네, 시기가 네.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그냥 어제 문제가 없었으니 오늘 또 문제가 생기겠나 이런 자세로 임해 온 게 근본적인 문제죠. 아, 왜 그 안전도 싱크홀 안전도 관련해 가지고 뭐 지도가 있다. 맞습니다. 조사해 온 게 있다. 근데 그게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공개 일단 여부를 떠나서 어떤 지역들이 이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도가 낮나요? 혹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통계 자료들 와 보면 이미 이제 그 서울 지형이 모두 평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 지형 중에 특히 강남역 사거리 같은데 보면 이게 서초, 선릉, 역삼이 다 높은 고지대거든요. 일종의 언덕지구가 맞습니다. 강남역으로 물이 내려오게끔 되어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삼성본관 앞 그 금싸라기 같은 땅 앞에 맨날 물 고여 있고 물고 이런 예, 일이 생기는 게 장난 근본적으로 지형이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근본적으로 저지대로 물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특히 위험하죠. 네. 거기에 지하철이 크로스되는 곳, 노선들이 맞습니다. 그런 곳들은 이미 이제 지하 공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강남은 다 몰려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형 이제 자체도 그렇지 지하철도 몰려 있지. 그렇죠. 지하철 몰려 있고 지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지상은 높은 빌딩들이 가득하 있고. 아, 난리 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은 당연히 싱크홀에 대한 최우선 노출 지역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잘 대비가 되고 있나요? 잘 대비가 되었으면 이런 오늘 시간은 없었겠죠. 어떡해요. 집안도 좀 고민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이제 조건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만든 조건이라면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반이라는 요건 네. 중요한 그러니까 땅 높낮이에 따라서 물이 자연적으로 고이는 공간이냐 땅 자체가 무른 재질이냐 단단한 안반이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지금의 이제 싱크홀 노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딘가요? 저번에 그 송파에서 그 맞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이번에 사고 우리 모두가 기억했던 그 안타까운 사고도 명일동 그 근처에 강동구 지역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길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 거기 그 강동구 지역이 그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적해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제 이 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서울시의원들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장례식장에 자주 오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빠진다고 봐요. 아, 네. 이제 꼭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시의원의 뭐 부모님이든 뭐 장인 장모,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서 꽤 오래 계세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 가리지 않고 와서 이제 오는 시의원들과도 얘기 많이 하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쵸. 예,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그런 거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던 그 싱크홀 사망 그러니까 희생자는 30대 가장 역할이었거든요. 그 상황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장례식장에는 부시장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여러 상황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시장의 공식 문상과 공식 사과가 꼭 필요했다 느꼈냐면 이 사고는 전적으로 100% 서울시의 과실이에요. 그 오토바이를 또 스쿠터를 몰고서 가는 그 주권자가 대관절 몇 %의 과실이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정말이지 전혀 이분의 탓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이제 싱크홀에 빠지고 나서 그 시신이 사고 발생 지역으로부터 70m 밖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 그렇게 엄청난 쓸려 내려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서울시장이 당연히 가셔서 장례 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당연히 가서 진심으로 추모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천만 주권자의 수장으로서 이 사고야말로 고인의 과실은 먼지만큼도 없는 완전히 100% 서울시정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냥 부시장이 대신 와서 조문으로 끝내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한 책임을 약속했잖아요. 무한 책임에 유가족 만나서 시장으로서 서울시 천만 주권자를 대표한 사람으로서의 공식 사과가 왜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인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슬로건도 슬로건인데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1도 없는 그런 처신이었죠. 공직자로서의 제가 네. 정말 분노했던 것이 그때 오세훈 시장의 일정에 뭐가 있었냐면 네. 그때 막 모스탄 그 대사 와서 그땐가요? 예 그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 비난하기 바빴던 시간인 거예요. 환장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고인의 과실이 제로인 이런 믿을 수 없는 서울시 100% 책임의 사고에 대해서 네. 서울시장은 정말로 책임을 다했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것부터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뭐 대책 마련이라든지, 왜냐면 지금은 싱크홀 아까 전에 우리 빨간색 엄청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관련 상임위로서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지만, 저는 이 오세훈 시장과 부동산이란 말은 대관절 무슨 인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싱크홀 얘기하는데 부동산 얘기 왜 나오냐 의아하실 텐데 이런 거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어떤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는지가 다 조사를 맞춰야 마땅하고, 네. 그래서 그 위험도가 시민에게 공개돼야 되는 건 상식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노출이 되면, 네. 공개가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폭발한다. 왜 멀쩡한 우리 집 앞에 위험도를 알려서 우리 동네 집값을 떨어뜨리냐라는 민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전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은 함께 사기를 치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말하는 시민분들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케이. 네, 예, 네. 시민의 입장은 언제나 정규분포처럼 양극단부터 아, 골고루 있잖아요. 어떤 의사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늘 51대 49가 일수인 네. 이런 환경에서 왜 그런 상황일 때만 반발하는 시민 입장 뒤에 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설령 공개가 돼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과실과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따져보면 천만 주권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정말로 갖춰야 될 균형추는 방치하고 위험 같은 책임 회피 같은 국면에서는 늘 취사선택해가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이용하고 맞습니다. 변명으로 말하는지 너무 화가 나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시민의 의견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셨고, 우리 싱크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일,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대건 의원님께서는 또 용산구에 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2022년 10월 29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벌써 4년이 됐네요.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책임 소재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해결되고 어디가 뭐 해결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심이 이제 선고가 난 거고요. 이제 2차 심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이태원 특조위에서 네. 그 법원에 그 재판을 좀 연기해 달라.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부터 이태원 특조위에서 청문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관련자들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작년 25년 6월부터 특조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네. 거기서 이제 조사도 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죠. 정부가 딱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이제 뭔가 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거기 구청장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구청장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재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선 준비하고 있어요. 야, 재선 준비하고 있어요. 재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해외 토픽 사례죠. 해외 토픽 사례죠. 진짜 이거는 무슨 정말 해외 토픽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전 세계 상식 있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조소의 대상 아닙니까? 작년 11월인가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그 산하기관 직원들 통해서 입당 원서를 받아서 국민의힘에 가지가지 하고 복당 신청을
탄원을 하고. 네, 하고 막 아 지금 그 무소속인 상태예요 지금. 네, 무소속. 아 그래서 다시 복당 신청해서 내가 한번 다시 재선을 하겠습니다. 네. 도전을 하겠다. 그 어떻게 잘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복당이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도 있는데 사실 복당을 받아줄 거면 그때 받아줬어야 되지 않나. 아. 자기가 대표인데 그때도 안 받아준 복당을 지금 갑자기 신청하면 받아줘도 저희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진짜 해외 토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외 토픽감이고 여태까지 흘러왔던 전개 중에서 또 하나의 그 해외 토픽감이 있었어요. 서울시가 주최한 2025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한테 대상을 줬다고 한번 나라가 정말 뒤집어지면서 그게 또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정말 초강력 항의를 했죠. 이게 지금 대관절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단지 뒤늦게 알려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명백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사과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뭐 관련자들 징계도 하겠다, 주의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하고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안에 맥락과 내용이 늘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4월 16일 우리 다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 사건이잖아요. 해마다 이제 19, 20 이때가 되면 병역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네. 통지문이 날아가요.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통지문이 날아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국가 시스템이 그렇고 해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거 뭐 다 그렇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그런 처지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있는 그 집에 신체 검사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없는 공무원 뭐 이런 얘기가 조소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주권 국가의 공직자의 자세라면 그 안산 지역에 그 똑같이 병역 통제가 나올 때 혹시나 단원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같은 걸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태원 이것도 지역 더군다나 우수 경진 사례가 어떤 주제냐면 지역 축제 안전관리예요. 지역 축제. 지역 축제 안전관리에 용산구를 대상을 줬다는 거는 전 처음에 당연히 AI가 만든 가짜 뉴스라 생각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아니요. 아무리 영혼이 없이 일을 한다고 한들 더 무슨 말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사실 지역 축제 중에서도 헬로윈 데뷔한 거에 대한 걸로 발표해서 상을 받았거든요. 다른 축제도 아니고 헬로윈을 데뷔한 거에 대해서 PT를 했고 그러면 2025년에 그때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24년도 걸 잘했다고 25년에 발표해서 상을 받은 거죠. 그것도 정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네. 24년도에 행안부에도 가서 PT를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헬로윈으로 아니 뭐 이제 약간 뭐 언제나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 일을 또 열심히 실제로 맡았던 분들의 또 처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22년도에 그런 비극과 참혹함을 겪고 훨씬 더 이제 재정비하고 강화해서 더 좋아져서 정말로 완벽한
수준의 목표를 갖고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결과다. 네. 그걸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나아졌다. 예, 달라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만 보면 지금 우리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이렇게 잘 준비했다. 그걸 평가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언제나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고지고대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면 훨씬 좋을 텐데 네. 우리는 늘 정서적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되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예. 네네. 지역 축제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용산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보도 자료를 내고 자랑스러운 용산구라고 해서 용산구청장이 치하라고 이런 모습은 아니 할 수 있어요. 단 이태원 유가족들의 용서, 화해, 인정 이런 게 사회적으로 성숙되고 나서 일인 거죠. 지금 네네. 두 눈 시퍼렇게 그 고통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대상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실제로 또 서울시의 담당 과장선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고 네. 이 25개국 안전 담당 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수상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가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 구청장 잘못 만나서 네. 사고 한 번 더 터지면 구청장의 책임이 너무 커지니까 직원들은 그 뒤에서 더 열심히 묵묵히 고생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66%가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네. 안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투표도 그렇게 준비하니까 투표 결과가 잘 나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나는 이제 이렇게 책임을 다 하고 안전을 대비했어. 이걸로 면피하려고 그 보도자료를 결국 낸 거잖아요. 너무 괘씸하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뒷부분은 나중에 좀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훌쩍 가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죠. 네, 다음에 모셔서 왜냐면 이게 지하철 이야기도 있고 안전지수제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꼭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는데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테지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제 서울시 의회는 늘 7대3 구조, 국민의힘 70% 이런 구조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이런 등등의 변명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 역시도 다 저희 책임이고 무한 책임의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반드시 민주당 서울시장 배출하고 만들어내고 압도적 다수의 서울시 의회, 민주당 서울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과제가 정말 역사적 소명이라고 매일 느낍니다. 예.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왜 그랬소 시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 그리고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일상과 더욱더 밀착해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맞냐구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박재형 서초구 의원님 그리고 이인혜 서울시당 대변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MBTI 이야기를 또 했는데 저희 동갑이고 네. MBTI도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뭔데요? ESTJ. 저 ESTJ인데
느낌인데요? 오늘 한번 뭔가 약간 느낌이 야, 있다, 그죠? 네. 와, ESTJ 3명 모인 거 나 진짜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도요. 우리 다 지금 똑같습니다. ESTJ. 아, 맞습니다. 박수부터 한번 야, ESTJ. 저는 네. ESTJ가 3명 모임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한 명 있으면은 그쵸. 이제 ESTJ가 딱 있는데 그게 저죠, 보통. 그게 또 저죠. 저였어요. 그리고 ESTJ가 유달리 그 온라인상에서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따숩고 괜찮은 그럼요. MBTI가 좀 없는데 더 지내봐야 될 것 같아.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숩고 어떤지는 내가 좀 지켜봐야 될 것 제가 좀 같은데. 엮어가려고 추구미 아, 추구미. 네, 감사합니다. 추구미. 아, 예. 아니 근데 실례지만 두 분 모두 굉장히 어려 보이셔가지고 또 우리 두 분이 동갑이시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아. 둘 다 95년생으로 동갑입니다. 95년생 돼지띠예요? 네, 맞습니다. 돼지. 저 돼지띠예요. 아 진짜요? 어머. 저희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서 저희끼리 하나 결성할까요? 아 짜증나.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 이대로 갈게요. 아, 이대로 고정 방송. 와, 너무 좋다. 83년생 돼지띠. 와, 이렇게 맞추기도 어렵겠네요, 진짜. 아 이게 그렇죠, 아 정말요? 네. 네. 아니 근데 외모가 지금 이 두 분 너무 수려한 분들 사이에서 제가 지금 너무 혼자 너무 지금 이런 외모라 좀 그렇습니다. 아유, 무슨 아닙니다. 말씀이세요? 아유, 아니에요. 아, 진짜 벌써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 어떻게 두 분이 그냥 하세요? 아니, 서초구 의원님, 그 95년생이시면 몇 살 때 되신 거예요? 저는 만 27살 때 됐어요. 어쩌다가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전공했었던 게 UX 디자인이라서 그게 이제 앱 디자인도 하는데 이런 공공 서비스 디자인도 한단 말이죠. 오, 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시에서 독거노인들 우울감 개선하는 거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서 서울시장상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지역에서의 문제 해결, 사람들의 실생활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역위원회 활동을 좀 이렇게 하다가 어머.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 이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치 쪽으로 들이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다 보니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완전 어. 반대로. 네. 그래요? 전 정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잘 드물게 봐가지고 아. 굉장히 새롭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디자인하다가 정치했으면 완전 커리어 전환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그러게요.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거는 정치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냥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삶과. 맞습니다. 그 맨 처음에 그 개발하셨던 어플 아, 앱. 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독거노인. 저는 독거노인은 앱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외출이 불가했었잖아요. 네. 근데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게 우울감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가 맞아요. 됐었죠.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VR로 어. 이분들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예를 들면 진짜 젊었을 때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제주도를 갔는데 유채꽃밭이 너무 아름다웠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 못 가, 이런 곳들을 VR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네.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 우울감이라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분야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독거노인의 우울감이라는 것에 대한 포커싱이 딱 맞춰진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됐었던 문제거든요. 네네. 사실 독거 어르신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 이슈긴 했지만 네.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이 우울감이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게 지켜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은 95년생 저는 뭐 하고 있었나 잠깐. 훨씬 훌륭하신 분. 저를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대변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멋지십니다. 다른 프로그램 저희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간 탈탈 진행은 아니고요. 한참 이제 밀려났는데 원년 멤버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탈탈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좀 포섭해 보려고 좋습니다. 살짝쿵 아유, 들어오게 됐습니다. 포섭할 만큼 많지가 않아서 약간 좀 그것이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일단 포섭은 우리 류성 장군님을 네. 포섭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시작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ESTJ로서 아주 기깔나는 방송. 살짝 부담스러우신 것 예, 같은데 예. 제가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초 구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울시 의회 딱 얘기 들어보면 아찔하다 싶었는데 서초구는
더 그럴 것 같은데. 더 그렇죠. 저희 총 16명 있거든요, 의원들이. 예. 그중에 민주당이 5명이고 국힘이 11명 있어요. 쉽지 않죠. 네. 언제 가장 현실에 부딪히세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좀 다투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순 있거든요. 이게 당이 다르다 보니 당연히 다수당인 쪽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조례나 이런 거는 사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정치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끼죠. 이런 것까지 다퉈야 되나라고 싶었던 게 있나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기억나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로 되면서 지자체에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서울시의회도 이제 제정을 했고 법도 물론 있고 네. 그다음 다른 자치구들도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에서 디자인 박사를 하면서 AI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5명 의원들하고 AI 연구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연구단체 대표를 해서 AI 연구단체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자. 그 당시 다른 자치구들은 없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 5명이 다 이제 공동 발의로 이제 하다 보니 네. 구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통과가 됐지만 서울시의회가 되는 거 기다려보자. 서울시의회 되는 거 기다렸더니 법에 시행령 나오는 거 기다려보자. 그냥- 시행규칙 나오는 거 기다려보자. 네. 이러다가 지금 한 1년 반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대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군요. 네. 당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그렇죠. 이제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들이나 정책들이 있는데 이걸 당이 다른다는 걸 뻔히 반대하는 걸 알면서 기다릴 수는 없어서 네. 제가 그냥 이제 너네들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발의를 한다. 하겠다 해서 내일이 심의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게 사실 제가 발의한 이상 반대할 명분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거기서는 이제 당이 다르다는 이유는 발의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댔어도 이제 심의할 때는 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네.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아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를 네. 잘 통과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서초구 하면 서초구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봤던 게 서초구 법원. 법원 바로 앞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그럼 그 지역구인 거잖아요. 그 서초구라는 곳이 지역이 네,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가 거주하는 그 맞습니다. 곳인데 서초구와 아크로비스타 그 부부와의 어떤 이슈? 이게 있더라고요. 재산세라는 키워드가 여기서 딱 네. 떠오릅니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사실 우리 서초구 의회에서는 구의 조례가 있잖아요. 서울시의회도 조례가 있듯이. 근데 우리 서초구 의회 조례에 보면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서초구에 오면 전직 대통령들은 이게 탄핵이 되든 말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정말 오래돼서 그 자료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군사정권 때 막 서울시의회에 제정이 되어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연도로는 1975년. 75년에 그러면 지금 재산세를 파면된 전직 대통령 이런 조건이 안 붙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그럼 재산세 감면 대상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됐든 아니든을 떠나서 사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감면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전직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이것도 조세 형평상 맞지 않다. 구시대적인 발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서초구에 있으니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은 감면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조례가 없는 구에 사는 전직 대통령은 감면받지 않거든요. 네. 일례로 양산시에 거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 내요. 근데 이제 서초구에 살면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 거죠. 아, 좀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죠. 공평 형평성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게 이미 2019년이랑 2020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가 있는데 네. 그 사저 같은 경우에도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게 처음에 서초구 의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예우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한참 얘기가 있었다가 2019년 10월에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이 서초구 의회에서 부결돼서 일몰됐다가 네. 아예 사라졌다가 네. 2020년 1월에 당시 조은희 구청장,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아, 예. 의원이죠. 그 구청장 휘하에서 서초구청이 발의해서 논란 끝에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재산세를 감면받고 계속해서 혜택을 받았던 측면들이 조은희 부총장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때 다시 부활을 시켰을까? 열심히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서 눈도장을 찍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산세라는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그때도 한참 얘기가 많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또 한 번 탄핵을 겪었잖아요. 심지어 이번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개인 범죄 비리 뭐 이런 거라고 치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인데 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 옳으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아니 그럼 재산세 감면을 해서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 액수를 파악하려고는 했는데 구청도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알려주진 않는다. 근데 그냥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로는 한 막 700, 800 이러지 않을까라고 언론에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 정도도 안 된다. 되게 막 미비하다. 막 이렇게는 말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렇죠. 짜증 확 나네 진짜. 그러니까. 그걸 또 대답이라고 한다는 게 아이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좀 봐주쇼. 이런 스탠스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심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 중 하나가 이 얼마 안 되는 몇백만 원의 돈 가지고 이렇게 개인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계엄을 해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인데. 아니 그리고 뭔 혜택을 그렇게 줘. 지금 처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판에 너무 지금 국민 정서와는 완전 동떨어진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바로 잡거나 그럴 확률은 조금 어렵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왜 감면 대상에 들어가냐면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를 지원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경호 지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 사실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잖아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네.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조항에 일몰이 있어요. 예. 이번 조항 같은 경우는 26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일몰- 돼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일몰 기간이 있으니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나서 한번 다시 논의해보자 하면서 보류를 시켰어요. 굳이 뭐 이런 거다가 힘쓸 필요 있냐? 어차피 일몰 기간이 그 정해져 있는 건데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뭐 살아나거나 이러진 그때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논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일몰돼서 아예 끝이 아니라 항상 일몰돼서 그 기간 지나면 다시 부활을 되고 개정하면서 계속 바꿔왔었거든요. 그때 목소리를 잘 내야겠네요. 그리고 이슈화를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일단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슈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저도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사실 지금 서초구 의원님들, 그러니까 박지영 의원님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분들도,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금 이번 건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미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한번 겪었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불거진다는 건 결국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되었다. 조치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이거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크로비스타 관련해가지고 부적절한 의혹이 또 하나 있다. 공적 업무로 포장된 정치적 행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차량들이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잡히는 게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서 마중을 나가 있었던 거예요. 나 왜 몰랐지? 와, 거기 나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김건희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게 다 짱이네, 나온 진짜. 거예요. 부한 줄 알겠네. 부한 줄 알겠어. 야, 그럼 또 김건희가 한마디 한 거냐? 밥 한 번 먹어요. 진짜. 그놈의 밥 얘기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진짜
아,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그냥 혼자 개인으로 간 게 아니라 아.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외출 썼어요, 안 썼어요? 그걸 제가 정말 확인해 봤는데 네.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정 질문 때 네. 이거 어떻게 갔냐라고 하니까 휴가 내고 갔다는 거예요. 휴가 내고 갔대요? 휴가 내고 갔대요. 근데 제가 관용 차량 운행 기록을 요청해가지고 받아보니까 그날 관용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데-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때 구정 질문 때 휴가를 썼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이분 요즘에는 뭐라고 하세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뭘 표명하기는 어떤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요즘엔 약간 조용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윤석열에 대해서 끊지 않고 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갔는데 너무 인간 사는 세상에서 아, 그렇게 매몰- 너무 매몰차게 하지 인간 말아라. 사는 세상이 나올 줄이야. 아, 너 박절하다 이거 나오는 거구나. 야, 이렇게 말씀했네요. 어떤 정치인은 또 이념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인간미를 갈라치기 나오는 거야? 또 서로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네, 이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화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간 거다라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을 여기에 빗댄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여기서 꾹 참았습니다. 잘 부정적인.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예를 여기다 대는 건 아니죠. 진짜. 그렇죠. 어디 공직자가 그리고 과거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그냥 내란숙의 편을 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벌이고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같이 갔는데 찍힌 게 국장, 과장, 팀장 다 데리고 갔고 찍혔어요? 직원들이 다 찍혔어요. 근데 아. 직원들이 뭐 하고 있냐면 구청장 답변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가 이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차 갔다라고 했는데 화면 찍힌 건 구청의 공무원들이 다 전성수 구청장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고개 숙이고 악수하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대단하네. 진짜. 근데 전 약간 이 전성수 구청장의 이력을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력이?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잘했어요. 이게 처음에 예.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에 처음 그 서초구청장 예비 경선을 할 당시에 국민의힘 다른 그 경선 후보자들이 전성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전성수 후보가 행안부에서 국장급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행안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출장을 가서 어떤 여직원을 성추행을 했는데 예. 그걸 알고도 덮었다라는 용기 냈구나.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건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이 그 후보 경쟁력에서도 많이 밀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단수로 된 거예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번에 2025년에 나왔죠. 공천 개입을 할 때에 윤석열의 서울대 서울대 그 후배여서 그래서 이제 박성중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권성동과 그 다음에 그 장재원을 불러서 무조건 전성수 하게 해라, 단수 줘라 그랬는데 박성중이 거절을 하자 네. 직접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이거 해라, 이 전성수 단수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녹취가 나왔는데 너무 저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전성수라는 이름이 잘 안 드러났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드러났어요. 당시에 그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라고 네. 그 구청장만 뭐 이준석과 연계가 돼 있네 그래서 잠깐 그 유튜브 내에서 좀 언급이 됐다가 네. 사라지고 전성수 후보는 구청장은 JTBC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도 이게 잘 화두가 안 됐어요. 아유, 아쉽네요. 우리가 좀 더 많이 그랬더니- 언급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줘서 해. 서초구청장님이신데 말이지. 완전 찐윤 네. 중에 맹윤이었다. 어. 맹윤 인사가 이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는 그럼 있죠. 이분 재선 준비하고 계시는 하고 있죠. 이분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서 용고도 없었던 사람이 그러게요. 경쟁력도 밀렸는데 갑자기 단수로 됐으며 네. 그 다음에 이런 시국인데도 윤석열을 맞이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공천 개입을 통해서 전성수 구청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성수 구청장은 인간다운 면모를 자랑하면서까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 거죠. 인간다우시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미 넘치시는 분이시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빨리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미 넘치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님께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직접 경청하지 않는
퇴장? 뭐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5분 발언대가 이제 뭔지 자유 발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구의원들은 어떤 정책이나 제안 같은 걸 할 때 구청과 협의를 하잖아요. 집행부. 그럼 뭐 과장이 됐든 뭐 국장이 됐든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기시켜야 할 주제다라고 하면 의회에 본회의 때 발언대로 나가서 5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 5분 자유 발언은 기존에 그냥 팀장, 과장, 국장이랑 얘기할 때 잘 안 됐었던 거나 진짜 필요한데 환기시켜야 할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최후의 수단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5분 발언을 하는 건 국민들에게도 알리면서 구청장한테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네가 하지 않으니 빨리 해라라는 비판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소통을 하고 경청하는 구청장이라면 구의원들, 그러니까 구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구의원들의 5분 발언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전성수 구청장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다가 구의원들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면 바로 나가서 부구청장이랑 대타를 하고 나가버려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비인간적인데. 아니 그리고 내가 정말 구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5분 자유 발언이라는 게 뭔지 몰랐고 사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다 못해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5분 동안 말씀하시니까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시간인데 맞습니다.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서 죄송했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리더라고 수장이라고 하는 구청장은 이 시간만큼은 꼭 이 구의원에게 주어진 5분이라는 시간을 꼭 확보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항상 안 들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관철된 경우는 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행부는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니 안 들어도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서면 보고하지 못하러 말하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구의장한테도 따로 말을 했어요. 이 5분 발언 때도 제가 그러니까 5분 발언 때 듣지 않아서 들어라라고 말했는데 안 듣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또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의장도 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네. 구청장에 대한 비판을 굳이 앉아서 듣는 거를 원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의장도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구청장도 서면 보고를 받으니까 괜찮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5분 자유 발언은 허례허식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구의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 때 부구청장이 대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무조건 부구청장이 듣는 거는 서초구랑 서대문구 한 곳, 이 총 2곳밖에 없어요. 서대문구. 하필 서대문. 문제 서대문구 한번 봤죠. 예. 서대문구 보통 곳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예. 거기 진짜 작은 계엄이라고 할 정도로 별의별 일이 다 CCTV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서초구였군요. 숫자로 시작하는 게 그러네요. 네, 뭐 그렇네요. 아유, 공교롭네. 너무나도 참 아니 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또 16대 15대 1이잖아요 지금. 11대 5. 11대 5. 네.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견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았죠? 저희 이제 6월 선거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달 화이팅하시길 남았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네.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네.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서초구가 기초의회는 진짜 이 관심 받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긴 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 그나마 서울시 관심 갖고 더 하면 이제 국회 관심 갖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의 정말 잘못된 관행들이나 네. 문제점들을 좀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간 모르고 있었다가 관심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지금 이게 맞냐고 왜 그랬소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서울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서울시 시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야무진 ESTJ라고 셋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좀 무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ESTJ
세 명이 함께한 광경을 여러분께서 또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 또 분통 터지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귀한 이야기들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